얼마 전 중국의 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어지다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란웨이로 집담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뒤 어두운 이면을 조망했습니다. 지난해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주택 구매 계약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살 집을 인도받지 못한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집과 돈 모두 잃게 된 사람들이 다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서 무작정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시민들은 집을 제대로 짓기 전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으며, 급기야 덜 지어진 집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겠다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민들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공식화되는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올라온 SNS를 검열해 삭제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랬던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치졸한 대응에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커TV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붕괴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 산업은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치도 급등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2000년 약 4,370조 원에서 2020년 약 7경 9,420조 원으로 20년 동안 18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장기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때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해 12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009년 중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자 중국 정부는 투기 억제에서 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을 증가시켜 그해 베이징 상하이뿐 아니라 난징 허페이 등 이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중국 부동산은 중국 당국을 등에 업고 소위 말하는 불패신화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판매 금액 1위는 컨트리가든이라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 CNN을 통해 이 컨트리가든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양우이엔의 재산이 올해 24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감소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위기에 빠진 헝다뿐 아니라 중국 부동산 업체 대다수가 재무 건전성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재무 건전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부동산 업체들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지을 돈이 없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분양금액의 30에서 50%를 내놓고 잔금을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상황은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납부한 돈은 해당 아파트 건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분양대금으로 다른 택지를 매입하거나 별개의 용도로 전용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는 중국의 은행과 지방정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중국의 지방정부와 은행은 철저하게 부동산 건설사들 편입니다. 이미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건설사의 자금 유용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심해진 재정적자를 부동산 개발과 매도를 통해 메우려 했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이 돈을 전용해 택지를 매입하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었고, 은행은 건설사들이 분양금액을 바탕으로 빌릴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사를 돕고 있습니다. 은행은 건설사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계좌 이체를 진행해줍니다. 말 그대로 돈을 전용하는 걸 은행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건설사, 지방정부, 은행, 아무도 주택건설 공사나 준공 시기에 관심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업체, 지방정부, 은행 모두가 부동산 산업의 부패를 부추긴 꼴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업계가 유지되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경제 상황이 둔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부동산 업체들에게 투입되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사 대금이 모자라 공사가 중단된 곳만 300여 곳입니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3천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는 약 1억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화딱지가 나지 않을래야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갚지 않는 미상환 움직임이 거세고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에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중국 은행들이 최대 46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사태의 심각성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덜 지어진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나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 중앙정부의 개입을 바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었던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공사를 이어받는 기업이 나타나거나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본다고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시선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SNS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시위나 뉴스 내용들을 모두 검열하여 삭제하며 통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사태를 외면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있을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준비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여론이 나빠질 만한 사건이 공론화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검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당국도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부동산 개발사가 책임져주고 개발사의 공사대금을 은행이 책임져주는 구조로 모두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여 처벌하기 시작하면 지방재정과 은행 모두가 파산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이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즐비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산 구매자와 부동산 업체의 충돌이 은행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은 마르게 되고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외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부동산의 전반적인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 중국은 안 그래도 문제가 심각한 국가 채무를 더 늘리게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 부동산과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